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1947년 9월 3일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호출보호 HA를 배당받은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는 제이오라는 일본 호출보호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고유의 호출보호를 부여받은 날입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던 날이니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방송 종사자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방송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정치 진영의 논리로부터, 경제적 이득으로부터, 인기나 시청률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제 맘대로 YTN 라디오를 대표해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3일 방송의 날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싱싱한 식재료들의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입니다. 방송으로는요. 네. 그렇네요. 그런데 곧 추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오늘은 시작을 수산물로 열어주신다고요. 네, 이번 달은 어식백세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네. 9월 어식백세로 선정된 수산물은 바로 가을을 대표하는 갈치와 꽃게인데요. 이 갈치가 9월에서 10월 전후가 좀 가장 살이 통통하고 또 기름이 오르면서 맛있는 시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살이 부드러워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한테는 영양식으로 굉장히 좋고 또 칼슘, 인, 나트륨 등 무기질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꽃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장에 필요한 라이신이 많아서 이 아이들 영양 보충에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번 달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제철 맞은 갈치와 꽃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갈치와 꽃게 하니까 정말 가을이 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가을에는 축제의 계절 아니겠어요? 수산물을 그쵸.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있을까요? 네, 방금 이 수산물 소개해드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맛있는 축제가 있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 충남 홍성에서 진행하는 대하축제이고요. 서해안에서는 이 대하의 대표 생산지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유명한데요. 이번에 이 대하가 제철을 맞으면서 남당항에서 좀 즐거운 축제를 마련했다고 해요. 네. 맨손으로 대하 잡기도 하고 또 시식회도 있고요. 이 남당항에서 연도 날리고 이 관광객들 대상으로 노래자랑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축제 기간 동안 양식은 키로당 35,000원, 그리고 식당에서는 45,000원으로 가격까지 통일시켰다고 하니까요. 이 9월 13일까지 진행하는 대하축제 미리미리 계획 짜셔가지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가격 통일시켰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모든 식당이 다 가격이 같은 거잖아요. 네, 그쵸.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축제에 가면 대하는 정말 실컷 먹고 올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대하 말고 좀 수산물 말고 농산물 가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품목의 가격이 올랐을까요? 네, 이번 주 가격 오른 품목 살펴보면요. 미나리 가격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그 이유가 이번 여름 폭염 때문에 미나리 종자 자체가 좀 사멸하면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이 도매 시장에까지 물량이 잘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이 일주일 새에 30%가 넘게 올라서 지금은 키로당 9,85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감자 가격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주산지인 강원도 평창에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좀 기후가 고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작업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인지 100g당 200원대 후반대까지 내려갔던 감자가 지금은 좀 오르고 올라서 이 325원
네,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감자가 정말. 네, 다시 안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네. 서민들한테 너무 좋은 음식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가격 내린 품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품목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엔 이 과일이랑 축산물 골고루 가격 내렸는데요. 먼저 과일 중에서는 스가루 사과가 내림세예요. 네. 이 스가루라고 하면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아오리 사과라고 이 여름에 나오는 그 초록색 사과가 스가루라고 하는데 이게 8월이 제철이거든요. 네. 저는 무슨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이 파란 사과를 스가루라고 하는데 지금은 출하 종료기여서 양도 적기도 하고요. 또 이제 햇사과인 홍로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이 스가루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내리고 있고요. 또 삼겹살 가격도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고기 가격 내리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이번 달은 이 사육 마리수가 8월에 비해 좀 늘기도 했고 또 등급 한정 마리수도 추석을 앞두고 증가를 좀 하면서 가격 저렴해지고 있고요. 이번 주는 100g당 2,200원대에서 더 내려갈 것으로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리님 신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철 농산물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제철 농산물은 탱글탱글한 포도인데요. 이 포도를 잘 고르시는 법은요. 알이 굵으면서 또 크기가 전반적으로 고른 것이 좋아요. 그리고 포도는 이 꼭지 쪽이 가장 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신맛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쪽을 따서 먹어보면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 동향도 한번 살펴드리면요. 지금 포도는 성출하지를 맞아서 물량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가격은 하락세에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과일들이 핵과일 출하가 좀 늘어나면서요. 포도는 상대적으로 소비 줄어들면서 약보합세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가격 캠벨포도 1kg 기준으로 6,6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먹거리 생생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에서 두 번째 정상을 차지하며 또다시 K-팝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 빌보드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리패키지 앨범 Love Yourself Girl Answer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습니다. 200에 1위에 오른 겁니다. 지난 5월 러브 유얼셀프 전 티어로 빌보드 200의 정상을 처음 밟은 데 이어 3개월 만의 기록인데요. 문화적 의미 그리고 경제적 의미가 대단합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몰라도 이제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해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더 반응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항상 대중가수 1, 2위를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1, 2위는 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국내에는 오히려 안 알려졌고 해외에서 네. 인기가 많기 때문이고요. 네. 이번에 빌보드 200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빌보드 200 차트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네, 그래서 봄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에서 일을 하니까 제가 네. 어떤 유명 가수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빌보드 200에서 일을 했다. 그랬더니 그 가수분께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빌보드에는 차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 개 그중에 있다.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죠. 빌보드 200입니다. 그랬더니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많지만 원래 빌보드는 이 앨범 차트밖에 없었어요. 네. 이 빌보드 200 차트는 무엇보다도 앨범 판매량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스트리밍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핫 100이라고 하는 싸이가 2위를 계속했던 네, 네. 그 차트 같은 경우는 싱글 차트, 그러니까 싱글 음원 한 곡만 해당될 경우에는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앨범 전체가 포함이 되는 이 빌보드 이 차트야말로 실제로 얼마나 음악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단지 뭐 인터넷상에서 뭐 음원을 구입하는 수준이 아니고 직접 앨범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의미 것들이 있네요. 다 포함이 돼서 다른 차트보다도 200 차트가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가수를 포함해서 해외 가수들이 가장 많이 좀 1위에 오르는 것이 월드뮤직이라는 차트가 있어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을 포함을 하는 차트로서 이제 미국 노래 외에는 제외를 해요. 그러니까 팝 음악을 제외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 핫100, 월드뮤직, 빌보드 200이라는 대표적인 차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실력과 인기,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보드 200인데 이 200 차트에서 2번이나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한 번 하기도 거군요. 힘든데요. 그런데요. 네. 그렇네요. 싸이도 사실은 그때 그 곡 하나 좀 히트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았잖아요. 사실 싸이도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우연히 인기가 있게 됐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싸이처럼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네네.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차원이 많이 달라요. 그러면 조금 이른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방탄소년단은 싸이 같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확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 이번에 어떻게 2번이나 연속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느냐. 그러게요.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방탄소년단 앨범은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미 기승전결해서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지금 1000만 관객을 2번이나 동원했잖아요. 그 이유는 전작에 이어서 뒤가 궁금하기 때문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 앨범도 이제 전에 이어가지고 결이거든요. 앤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 비해 후작들이 그 뒤에 나온 것들이 다 평가를 덜 받거나 인기도 덜 끌었잖아요. 지금 대중문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예전 같은 있습니까? 경우는 처음부터 1편, 2편, 3편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고 만들어요. 예를 들면 만들어서 반응이 내놨는데 좋으면. 흥행이 좋았어. 그럼 부랴부랴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마블사의 작품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단지 흥행을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작품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도 있고 또 더 다음 작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약간 빈틈을 또 줘요. 그렇군요. 다음 걸 찾아 듣거나 찾아 볼 수밖에 없게. 그렇죠. 예를 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딱 그거 하나밖에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속작 같은 경우는 갑자기 다른 노래가 나오니까 이제 네. 몰입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이제 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빌보드 200에 올라간 앨범이 Love Yourself 결 앤서고요. 여기에서도 인기를 끄는 노래는 아이돌이란 노래가 그 노래입니까? 타이틀곡입니다. 그럼 그 평론가님 우리 한번 잠깐 그 노래 좀 들어볼게요. 네. 아이돌 노래 좀요. 여러분들도 한번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Can't call me artist, can't call me idol. 아니 어떤 다른 뭐라 해도 I don't care. I'm proud of it. 난 잘 없네. 너무 알았네. 나는 항상 나였길. 노랗게 해.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네. 나는 역할은 내. 그 이유가 뭐든 간에 I know what I 자, 방탄소년단의 그 앨범의 타이틀곡 아이돌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놀라운 거는 한국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도 잘 안 들리는데 한국 사람도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이해까지는 아니겠지만 좋아한다는 게. 일단 한국어 같은 경우 뭐 많이 썼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노래라는 것은 그 정서로 이제 읽는 어떤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뭐 영어도 많이 섞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소속사와 이 방탄소년단 member들이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의지를 그래서 가진 일이군요. 네. 이 자국어를 가지고 이렇게 빌보드 200이 오른 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앨범의 전체적인 것은 이제 사랑을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셔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냐. 지금 옛날 사람인가 봐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중요하게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작용을 하기 유튜브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는 좀 노래를 취하는 방식들, 소비하는 방식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를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이게 뭐야? 라고 반응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만으로 그 노래가 가사가 어떤지 음악이 어떤지 이것만으로 이해할 문제는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뮤직비디오도 있고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홍보하는지도 있고 또 SNS를 그렇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그 점에서도 좀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네.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가? 네, 사실 네. 사실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이 있는데 그 네, 팬클럽들은 곳곳에 약간 숨겨져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탄소년단에서 좋은 얘기를 하면 슬며시 웃는 분들은 대부분 다 팬클럽 소속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곳을 갔는데 이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제발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SNS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지 좀 말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네. 제일 쉽거든요. 왜냐하면 노래 안 들어보고 안무 안 보고 그래도 그냥 SNS성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있겠구나라고 변수를 뽑아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소통에 굉장히 앞장섰다라는 원인 분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팬들과.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팬들은 네. 그렇게 하지 받아들이자. 말아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왜요? 방탄소년단 말에 분명한 춤과 노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매력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SNS가 이제 유효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거꾸로 요즘에 SNS를 활용하지 않는 아이돌이 어디 있냐. 대부분의 아이돌과 가수들은 SNS 통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아유. 다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죠. 당연히 방탄소년단의 그래서- 노래와 춤이 좋은 건 전제 조건이고요. 그렇죠. 이 중요한 것은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아이돌 같은 경우는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페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에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내밀한 이야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방탄소년단 같은 게 사실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를 다 공개를 했어요. 심지어는 밥을 먹고 뭐 연습을 하고 있고 뭐 힘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동력이 생기게 됐고 그것이 인기 비결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더 SNS가 잘 됐던 그런 네. 순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제 제가 이제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도 봤는데 거기에 슈퍼주니어하고 아이콘 그룹이 나왔더라고요. 이 두 그룹은 의미가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거의 뭐 원로급에 속하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죠. 막 이제 새내기이기 아. 때문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담은 건가요? 예전에 뭐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팬들이 고정 팬들이 있고요. 엄청났죠. 아이콘 같은 경우는 지금 떠오르는 그런 이제 보이그룹이기 때문에 또 네. 그 신구 조화를 해서 이제 배치한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습니까? 이 그들하고 방탄소년단하고 차이가 있을까? 왜냐하면 슈즈나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확장성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보다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인기가 있었고 방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범위를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거 보면은. 네. 일단 음악 자체나 뭐 안무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이돌의 안무를 칼군무라고 되게 얘기하거든요. 예, 칼군무라는 거는 칼로 자른 듯이 똑같이 안무를 맞춰서 하는 것을 빗대서 칼군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분석했을 때 칼군무를 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춤 자체를 무대 퍼포먼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별적으로 안무를 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대에서 어떻게 자율성과 개성이 이 전체
멤버들과 융합을 하느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방탄소년단의 안무 감독이 네. 일본에 가서 지금 일본 아이돌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뭔가 차별화가 있다는 점을 이제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겠고요. 네. 또 무엇보다 음악 같은 경우에도 수준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래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힙합이라든지 랩을 이제 주로 하는데요. 그 네. 자체가 오히려 이제 해외 수준까지도 거의 근접하게 따라잡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아이돌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아이돌은 그동안 가창력 논란도 있었고요. 물론 아이돌이 가창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무대 퍼포먼스를 하려면 이 너무 숨이 차기 때문에 가창력은 약간 좀 제외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벗어나 가지고 가창력도 이제 음악성 수준에 따라잡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약간 다르고요. 사실 이건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네.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인터뷰를 듣고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으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약간 외국 사람들한테는 외국 뮤지컬 같은, 그러니까 공연 같은, 작품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일 것 네, 같아요. 뮤직비디오 자체도 하나의 네. 환타지와 현실을 오가는 작품이고요. 무대 퍼포먼스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뭐 무대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약간 좀 보편적인 문화 기호나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 기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네. 오히려 이제 더 유니크한 좀 차별화된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아이돌에서 아이들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SM이나 뭐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주로 신화화하는 형태의 아이 보이그룹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동방신기, 그러면 동쪽에서 온 굉장히 뭔가 이제 우월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또 엑소 같은 경우도 외계라는 뜻이거든요. 외계에서 온 어떤 신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돌들을 신비한 존재로 해서 네. 이제 뭐 홍보를 하고 인기 모델을 했었는데 방탄소년단은 정반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흑수저 아이돌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이 소속사도 그렇게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멤버들이 어떻게 SNS를 소통을 했냐면 우리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는 일단 연습생부터 선발을 해서 보통 런칭을 하게 되면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일단 그룹을 형성해서 공개된다면요. 네. 금수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빠르게는 2년 반, 뭐 길게는 3년 정도만 열심히 활동을 하면 정말 글로벌 인기 그룹이 되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그런 보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미래가 암울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SNS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팬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우리하고 똑같다. 전 세계적인 청년들의 고민들이 거기에 녹아들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됐네요, 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팬클럽 이름이 아미예요. 아미의 뜻은 바로 이제 육군, 군대라는 뜻이에요. 방탄소년단을 보호해주겠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해줄 수만한 것이 소속사도 없으니까요. 또 거꾸로 이 방탄소년단의 의미를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데 처음에는 방탕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방탄소년단, 뭐 방랑소년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방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탄복의 방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10대, 20대 똑같이 고민한 또래들을 보호해주겠다. 그들의 정서와 삶과 사랑 그리고 앞날 미래들을 대변해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거꾸로 팬들도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해서 이 아미라고 한 팬클럽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니 방탄소년단의 힘인가 봐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연예인 얘기로 안 들리고요.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 방탄소년단 자체의 스토리텔링이 굉장하네요. 제가 지금 몫을 놓고 결국에는 들었어요. 가사나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네. 일관되게 계속 10대와 20대들의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겉으로 보면 쟤들은 뭐 10대와 20대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일심동체로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홍보대사가 돼서 그렇군요. 두드리는 거죠. 사실 조금 더만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라디오가 음악을 주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JYP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미국을 원더걸스를 이제 홍보를 할 때 일일이 라디오 방송국을 다 두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기업이 위기까지 빠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아미 같은 경우에는 전 미에 있는 모든 라디오 방송사의 리스트를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알 때 모를 때, 그리고 방송이 한 번도 나가지 않았을 때와 또 방송 후에 어떻게 매너를 네.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소속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아우, 문제가 될 수 없죠. 아니거든요. 아니, 아미 여러분도 이 방송 들으시겠네요? 조심히. 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네,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 경제적 가치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따로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쾌거를 이룬 방탄소년단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우리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가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요즘 빌보드 차트는 이 그룹 때문에 난립니다. 이 그룹은 미국 빌보드 200에 두 번째로 1위를 차지하면서 K-팝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이 그룹의 인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Fake Love, 이 뮤비는 지난 1일 조회수 3억 뷰를 돌파하며 한국 가수 중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1부에서 자세히 나눈 그룹입니다. 1번 방탄소년단, 2번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월요일은 생활경제 백서로 함께합니다. 오늘 처음 모신 분입니다. 생활경제 전문가 내지갑연구소의 한영섭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가 방탄소년단을 앞에 해서 우리 네네. 소장님이 조금 묻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조금 걱정. 네. 소장님도 아미 같은 팬클럽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무서워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팬클럽을 대주실 정도로 이 코너를 좋아하시니까요. 편안하고 아주 실속 있는 정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내지갑 연구소라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생활경제 연구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센터, 작은 센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께서 이 가계부채, 특히 청년부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최고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청년 부채 여기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청년들이 부채가 많다는 우리의 현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까? 네. 통계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냥
요즘에 이제 그 통계청에서 통계청이 요즘 뭐 문제점이긴 하지만 네네.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그 조사만 보더라도 20대 가구주 10가구 중에 50%가 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30대로 가면 30대 10가구 중에 70%가 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뭐 네. 40대 50대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만큼 부채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죠. 가계빚이 많다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30대도 청년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나이 20대, 30대 이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할 때 빚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금 이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뭐 부동산 가격이 들쑥들쑥 하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구매하든 혹은 뭐 전세를 구하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저축해가고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0, 40대 때 대출 갚느라 정신없고 그런데 이렇게 지출하는 돈들은 점점 늘어나고 진짜 악순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의 가장 끝판왕 정도 된다고 저는 사실 네. 생각합니다. 더 얘기하면 제가 울 것 같아서 제 얘기 같아서요. 네. 자, 빚쟁이 유니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대출을 또 받게 되고 뭐 네. 그걸 채무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채무자의 어떤 뭐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있잖아요. 잘 빌려줘야 되는 것이고 네. 또 대출자는 또 잘 갚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채무자의 어떤 권익, 인권 이런 것들을 조금 제도 개선하기 위한 단체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채무자의 인권 개선이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빈밍아웃이라는 뭐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빈밍아웃이요? 네, 네. 커밍아웃과 비슷한 겁니까? 어떤 캠페인입니까? 네네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내가 이렇게 뭐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건데, 예를 들자면 혹시 그 PD님께서는 네. 대출이 혹시 있으세요? 대출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있습니다. 아, 조금 있어요? 네. 아니,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생파 오늘 처음 자주 뵀는데 이렇게 네. 부채가 있냐고 좀 물어보는 게 굉장히 조금 무례하기도 하고 좀 네.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요즘엔 다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네네. 네. 왜 근데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렇게 사실 빈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처럼 들리는데 사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주거비니 월세니 혹은 생활비니 뭐 교육비까지 사실 이게 개인의 어떤 문제를 좀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빚 얘기 막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굉장히 조금 좀 멈칫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그게 뭐 내가 사치를 했나? 내가 가게를 잘 못 꾸렸나? 이런 좀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질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빚 문제가 개인화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좀 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빈밍아웃이라고 해서 내가 부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알리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좀 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빈밍아웃을 하면 해결이 됩니까?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조금 발생된 조금 사건이 있었는데요. 몇 주 전이었죠. 충북 옥천에서 그 이제 아버지가 네. 일가족 4명, 그러니까 딸도 그렇고 이제 부인도 그렇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을 조금 경위를 살펴보니까 대출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금액이 굉장히 좀 상당히 크더라고요. 7억 원 정도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체육관 잘 안 되니까 담보대출도 받게 되고 네. 사채도 좀 끌어쓰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빚 문제를 이렇게 음성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부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부채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내고 그걸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적극적 행위가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 나눠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빚을 지는 거에 대한 뭐 자랑스러울 것까지는 없지만 나의 잘못이나 나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면 좀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알아보는 것. 예전에 병은 소문내야 된다는데 이제 빚을 소문내야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청취자분께서 잠깐 뭐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뭐 빚 있는 게 뭐 자랑이냐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또 죄는 아니잖아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빈밍아웃을 한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지 좀 제도들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도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오늘 뭐 주어진 시간이 좀 짧으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사실 부채가 이제 금리가 좀 높을 수 있잖아요. 그 금리를 낮추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연체가 조금 돼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 채무조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사적 채무조정 제도 그리고 공적 채무조정 제도 이런 게 있는데요. 세 번째 방법이 공적 채무조정 제도예요. 잘 좀 헷갈리잖아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 파산이니, 네. 개인 회생이니, 네. 법원을 통해서 내가 이 부채를 더 이상 갚기 어렵겠다라고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채 탕감 정책이 있어요. 네. 요즘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부채를 더 이상 갚기가 어렵고 오래된 채무일 경우에 정부에서도 나서서 채무를 이제 탕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펴기도 합니다. 네. 제도를 이제 4가지 정도로 안내해 주셨는데, 은행 말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기관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서민금융제도를 펼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네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경기도에서 서울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또 별도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전라남도, 그다음 경남,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서민군 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가 또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라고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상담 기관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상담 기관을 이용할 때 제도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제도를 딱 이용할 수가 아닌 그렇죠.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 조건들이 있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자격 조건을 다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네.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알았을 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근데 어떤 게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 좀 미리 알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빚도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들만의 제도가 있습니까, 혹시? 네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광주에서 네. 광주 청년 드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청년들을 위한 부채 상담을 하게끔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올해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300명 가량 정도 되는 청년들이 이제 상담을 받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랑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라고 사회적 기업이랑 협력해서 청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출받을 때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신용등급이잖아요. 이 신용등급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카드 할부나 뭐 카드로는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실질적인 정보요. 네. 신용등급은 사실 신용거래에 대한 실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신용거래를 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를 잘 쓴다든지. 근데 꼭 신용카드를 쓰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그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잘 써도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체크카드 중에 후불제 기능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신용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아마 10만 원 이상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점수 포인트가 좀 높아지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인데 신용카드가 되는 걸 쓰면 그게 신용도에 좀 더 좋아진다는 거죠? 네네. 근데 네. 두 가지를 비교하면 사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훨씬 높아지긴 합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자칫 좀 잘 못 사용하면 좀 이제 어려우니까 그럼 네. 체크카드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혹은 그 몇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내가 휴대폰 요금을 잘 낸다든지 혹은 4대 보험을 잘 이제 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신용 등급 매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한테 소명하면 그러면 이제 신용 등급이 조금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정책 그 몇 가지 팁을 알고 계시면은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좀 한 가지 조금 얘기 드리자 하시면 그럼 내 신용 등급이 어딘지 궁금하잖아요. 크게 우리나라에 두 군데에서 개인의 신용 등급 조회합니다. 네. 나이스라는 곳이 있고요. 나이스. 네. 그리고 KCB라고 하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 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거든요. 한 1년에 4번까지는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좀 조회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한국신용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 신용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당연히 무료이고요. 보통 몇 등급 정도 돼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행마다 다 다릅니까? 네. 기본적으로 은행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 이자율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1등급일 때는 이자율이 낮다든지 10등급이면 이자율이 아주 이제 높게 되겠죠. 보통은 이제 뭐 7등급, 8등급 이렇게 되면 사실 은행에서는 대출을 좀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돈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2금융권이라 보통 얘기하는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여기도 뭐 대출을 받거나 혹은 이것도 안 되면 저축은행 혹은 뭐 대부업체 이렇게 또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뭐 아주 근데 금리가 높겠죠. 그렇겠죠. 지금 7357님께서 본인이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조금 저금리의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딜 가면 좋겠냐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네. 앞서 잠깐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네. 서민금융 지원 제도 중에 뭐 핵살론 혹은 바꿔드린 론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신용 등급이 좀 낮거나 뭐 흔히 얘기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울 때 거기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청 기관은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1397번인데요. 거기서 이제 좀 조회할 수 있고요. 혹은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소액대출 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청년이라면은 대학생 청년 햇살론이라는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 대출은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리면 대학생이거나 혹은 청년인데 청년 같은 경우는 만 29세 이하이면 그 대출을 좀 신청받을 수 있어요.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출을 좀 받을 수도 있죠. 금리는 어느 정도 돼요? 다르겠지만. 네. 아까 대학생 청년 햇살론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대 됩니다. 그러면 뭐 중금리보다 좀 낮은 대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조금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일반 햇살론 같은 경우는 뭐 7%에서 8% 아마 이제 그것도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 이자율은 좀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직접적으로 아마 그 금융기관에 아마 문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나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은 담보 잡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빌려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 뭐 대학생들도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좀 반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죠. 네. 아마 과거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출이 있고 생활비 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생활비 대출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등록금 대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조금 줄고 있고 되려 생활비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출이 한도가 조금 정해져 있어요. 아마 3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네. 그 대출로는 좀 해소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별도로 정부가 만든 게 이제 대학생 청년 햇살론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또 지역마다 뭐 많더라고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금융복지지원센터 이런 데 여러분들 각자 자기 지역에 속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민간기관으로는 주빌리은행이나 금융정의연대, 또 청년은 빚쟁이 유니온,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서요. 이런 실질적인 정보들 좀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지갑연구소의 한영섭 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정답과 함께 의견 많이 보내주셨어요. 2719님, 1번 방탄소년단 애들 엄마와 딸아이가 어제 BTS 얘기를 한참 하더군요. 0673님, 방탄소년단 요즘 젊은이들의 국위선양 소식에 50대인 저는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축구 우승할 때도 너무 기뻤고요. 아직도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50대인 어른들이 이렇게 20대들의 국위선양을 가슴뛰하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거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꼰대 아니실 것 같아요. 어른이실 것 같네요. 2844님 1번 방탄소년단, 6495님 방탄소년단 우리나라 경제도 이런 경제단이 있으면 신이 날 겁니다 하셨네요. 네, 맞아요. 8034님 50대 중반이지만 저도 팬입니다. 1번 방탄소년단. 5166님
방탄소년단 엄청 매력있게 빠져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정답 보내주시고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